짧게 눌림을 만들어주고 위로 돌파를 할 거고요. 고점이 맞다고 하면 이 박스를 아래로 뚫고 내려와서 쭉 빠질 수 있다라고. 반갑습니다. 솔트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이고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알아볼 건데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사기 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사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진행 일정은 12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강의 목차는 제가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들을 모두 배우실 수 있고요. 자료집과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 관점 복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에서는 이 많은 근거가 몰려 있었던 43.2K를 아래로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 리테스트의 숏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45.9K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움직임은 결국엔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린 상황이다. 그래서 숏에 대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뚫릴 수 있는 위치에서 위로 턴을 해버리면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비트코인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정말 심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 박스권이고요. 위에 4번 쳤고 아래 3번 쳤습니다. 자, 그럼 매물대를 통해서 보면 위아래 모두 터치가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뚫느냐에 따라서 상방 혹은 하방에 대한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파동을 조금만 입혀볼게요. 3개로 떨어졌고 3개로 올랐습니다. 3개로 떨어졌고요. 3개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3회 연속으로 진행되는 건 삼각 수렴밖에 없죠. ABCD로 이 D파동까지 끝났다고 하면 마지막 2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 2파동이 만들어진 이후에 재차 이 박스 상단을 위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이건 삼각 수렴이 완성되고 상방 돌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A, B, C, D, E의 가능성이 있고 어디까지 내려오든 얘가 다시 턴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 위치를 돌파하면 이건 상방으로 방향이 잡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수렴이 끝나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45.9K까지는 상방을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비율에서 1.272와 그리고 A, B, C, D 1.618 비율이 겹친 구간이 이 45.9K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박스가 위로 돌파될 때는 이 위치까지는 상방을 열어두자. 반대로 이 박스를 아래로 이탈하면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22년도 구간이고요. 현재 구간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던 고점을 위로 돌파를 시켜 주었고요. 이 매물대를 리테스트 후에 올라갔다가 이 박스를 재차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긴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쭉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현재 구간도 볼게요. 고점의 역할을 하던 구간을 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를 테스트를 여러 번 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여기로 내려왔을 때는 이 매물대가 아래로 돌파될 확률이 높겠죠. 그 이유는 매물대를 여러 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지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숏 타점을 잡을 때도 지지가 될 수 있는 위치를 강하게 뚫고 내려갔을 때 올라오면 이 구간은 확실한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구간에서 숏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응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캔들이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숏을 분할로 모아가는 게 좋다고 보면 되겠죠. 리테스트를 받더라도 아래로 흐를 수 있다. 자, 그럼 다음 이더리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와 알트에 비해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도 이더리움이 강세라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죠.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역을 아래로 이탈을 했어요. 이 뜻은 이더리움의 힘이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비트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심플하게 보면 이더리움도 이 저항선이 있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삼각 수렴을 위로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똑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는 것이 아닌 이 저항대에서 막힐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롱을 홀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위치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더리움이 여기 도달한다고 하면 숏을 시도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더리움보단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한다. 자, 그럼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아래 박스권이 있습니다. 위아래 어디를 먼저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은 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은 어떠한 방향성도 나타내지 않은 중립 구간이다. 만약에 상방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면 ABCD 2파동으로 짧게 눌림을 만들어주고 위로 돌파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고점이 맞다고 하면 이 박스를 아래로 뚫고 내려와서 리테스트를 받고 쭉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롱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본절 로스는 필수입니다. 항상 리스크를 없애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